이번 영상은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전에 올렸던 영상이죠. 조금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주식은 처음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에 따라서 돈을 버는 사람,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 영원히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사람으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식 습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손실을 보고 있거나 계속 손실을 보거나 특히 주식은 좀 한 것 같은데 수익을 안 나는 사람, 수익을 못 내는 사람이죠. 나쁜 습관 때문에. 그리고 특히 주식 새내기거나 주식을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영상이 좀 길더라도 10번이고 20번이고 주기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첫 번째, 내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주린이라면 주식을 최대한 싸게 사는 연습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리스크가 낮은 종목에서만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매매를 해야만 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배우고 또 배우길 바랍니다. 단 본인의 성향과 맞는 좋은 스승을 만나 훌륭한 제자가 되면 됩니다. 본인의 성향과 맞는 사람이어야 돼요. 본인은 단타랑 맞는 사람이 아닌데 막 단타 치고 막 스캘핑 치고 그런 사람에게 배우면 안 되겠죠. 좀 느긋한 사람에게 배워야겠죠. 그리고 본인은 단타 좋아하고 빠른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막 느릿느릿하고 이런 사람한테 배우면 안 되겠죠. 답답해서 안 돼요. 본인의 성향과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아시겠나요? 목표 수익률 따위는 정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주는 수익에 항상 감사해 하고 수익 주면 파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나는 이걸 10%를 먹을 거야, 20%를 먹을 거야, 버틸 거야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2%든 3%든 4%든 나면 익절을 하란 거예요. 그냥 매수만 잘했다면 매도는 어렵지 않다. 수익일 때 팔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벌었으면 그냥 팔면 돼요. 아시겠죠? 하지만 매수를 잘못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매도는 손절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 3개월 이상 수익으로 마감하기 전까지는 본인의 한 달 월급 정도로만 매매를 하길 바랍니다. 그전엔 절대 그 이상으로 매매를 하지 마세요. 아직 돈을 벌지 안 벌지도 모르는데 큰 돈으로 할 필요가 없겠죠. 맞죠? 최대한 편안하고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감정을 최대한 넣지 않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한 대로만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추격 매수 안 하고 본인이 공부한 대로만 하면 편안하고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 안엔 유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급등주나 추격 매수하고 이런 건 당신의 돈을 빨아들이기 위한 유혹일 뿐이다 라고 항상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매매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많은 매매법은 필요가 없다. 오로지 자신에게 맞는 단순한 매매법으로 꾸준히 실천을 하고 그것을 계속 다듬어 나가서 완성을 시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매수는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종목에서 1파죠. 1파에서 매수를 하라고 하죠. 그 종목에서 지지와 저항대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높다고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세워놓은 시나리오대로 분할 매수를 할 현금과 확실한 손절수만 있다면 상한가로도 겁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식에서 무서운 자리는 없어요. 자신의 기준만 딱 있다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높아 보이고 왠지 여기서 물리면 엄청나게 빠질 것 같고 손절을 못하니까 그런 거죠. 하지만 자신이 세워놓은 시나리오가 딱 있다면, 확실한 손절수만 있다면 주식이 무서운 자리는 없다. 아시겠죠? 매수는 매도가 더 이상 안 나올 때 해야 하고 매도는 매수가 들어올 때 해야 합니다. 이게 주식 매매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수익이 난다면 수익 실현을 하면 그만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먹어야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그리고 팔고 또 더 오른다고 절대 아쉬워하지도 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거 더 오르고 이런 거는 주식, 본인 주식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오늘도 그럴 것이고 내일도 그럴 것이고 모레도 그럴 것이고 계속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아쉬워하지 말란 거예요. 아시겠죠? 차라리 수익이 사라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쉬운 게 100배, 1000배 낫기 때문입니다. 수익 일단 팔았다가 또 본전까지 오고 팔고 손실 보고 팔고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좀 더 올라가 버리면 이거 팔았는데 더 올라가 버리면 이거는 공부도 되고 좀 아쉽지만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쉬운 게 빠져가지고 손실 보는 것보다는. 아시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내 주식을 사줬으니까 그건 고마워해야지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만약 본인이 초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욕심이 줄여지지 않는다면 그냥 주식을 그만하길 바랍니다. 욕심만 가득 찬 당신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고 계속 허송세월만 보내게 될 것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 자금만 조금씩 계속 줄어들게 될 것이니 안 하는 게 오히려 돈을 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안 하면 못하다는 거예요. 욕심을 줄이면 된다. 욕심을 조금 줄여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가져가면 된다. 욕심을 내니까 수익을 못 가져가는 걸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매매하는 매매 중독에 걸리지 말 것. 이 말이 오전에 수익이 났다면 그 수익금을 꼭 지키고 그 수익금의 절반은 꼭 출금을 하길 바랍니다. 50만원을 벌었다면 25만원은 꼭 출금을 해서 이 25만원 중에 10만원은 그냥 써버리고 10만원은 그냥 바로 써버리고 15만원은 따로 저축을 해서 모아두길 바랍니다. 뭐 다른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 차곡차곡 모아놓던지 만약 손실을 봤다면 손실을 봐서 원금 아래로 예수금이 떨어진다면 그때는 절대 추가 입금을 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은 금액이 원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의 원금을 회복할 때까지는 평소에 하던 대로 공부한 대로만 실천을 계속해서 실전 감각을 계속 익혀나가기만 하세요. 원금 회복도 안 되는 실력인데 추가로 입금을 더 해봤자 그 추가 입금한 그 돈 또한 시장에게 맞춰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추가 입금을 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좌관리와 비중 조절. 주식에서는 계좌관리가 50%는 먹고 들어간다. 그 말은 계좌관리만 잘 한다면 주식 초보라도 웬만하면 손실을 안 본다는 것입니다. 계좌관리를 못해서 다 손실을 보고 돈을 잃는 것이죠. 그 어떤 주식 고수라도 계좌관리를 잘 못하고 비중 조절을 잘 못하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곳이 주식시장이란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올바른 계좌관리, 비중관리하는 법을 잘 지켜서 주식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몸에 배일 때까지 실천을 하길 바라고 올바른 습관을 끝까지 잘 지키길 바랍니다. 본인과의 약속이죠. 본인과의 약속. 내가 만약에 분할 매수를 한다. 분할 매수는 아무 곳에서나 하는 것이 아니고 지지점에서 딱 3번만 합니다. 매수를 딱 3번만 하는 거예요. 뭐 4번, 5번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거 틀린 거예요. 지지가 3번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에서는 웬만하면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또 반등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는 끝이에요. 여기서 더 빠지면 그냥 끝이기 때문에 주식의 원리 자체가 이 3번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지점에서만 딱 3번 한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내 주식 자금이 지금 3천만원 이라면 주식 계좌에 딱 2종목만 매수를 하세요. 많이 넣지 마세요. 한 종목당 1000만원씩 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1000만원이 남겠죠. 현금 1000만원은 가지고 있어 보세요. 이건 절대 주식을 사지 않는다. 한 종목당 1차 매수에 250만원, 2차 매수 250만원, 3차 매수 500만원 이렇게 하면 1000만원이죠. 한 종목에 1000만원을 이렇게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1대 2 이게 가장 정석이죠. 아니면 1대 1대 4 뭐 1대 1대 3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1대 1대 2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려갈수록 비중이 커져야 돼요. 이게 아니면 1차에 200, 2차에 300, 3차에 500 이렇게 해도 1000만원이죠. 200, 300, 500 이렇게 맞죠? 이렇게 하거나 딱 2종목만 한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1000만원은 꼭 현금으로 들고 있길 바랍니다. 그 1000만원은 절대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만약 그것조차 지켜내지 못한다면 이미 자기와의 싸움에서 진 것이고 또다시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본인의 계획대로 1차를 매수를 한 뒤 올라간다면 시장에서 주는 수익에 감사해 하고 그냥 만족을 하세요. 1차 했는데 올라갔다. 만족하란 거예요. 아니면 뭐 2차까지 했는데 올라갔다. 만족하란 거예요. 뭐 초보일 때는 뭐 10만원을 벌든 20만원을 벌든 그 수익을 봤다는 거에 중점을 두고 그 수익의 간격을 계속 익혀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아, 이거 좀 더 샀으면 더 벌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것 또한 주식 인생이 끝날 때까지, 본인의 주식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질이 없다, 이런 게. 아시겠죠? 이렇게 조금 샀는데 툭 올라갔다. 그냥 이게 더 살 걸. 그냥 다 사버릴 거예요, 그냥.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 샀으니까 그 본인이 산 주식이 올라간 거지. 만약 본인이 몰빵을 쳤다면, 몰빵 매수를 했다면 그 주식은 올라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시겠나요? 그런 경우 많죠. 조금 사니까 올라가는데 왜 많이 사니까 안 올라가지? 이런 경우 많죠. 그렇게 생각을 하란 거예요. 적당히 샀으니까 올라갔지. 본인이 몰빵 매수를 했다면 그 주식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수익의 금액은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익의 감각을 계속 익혀나가면서 수익의 노트를 꼭 적길 바랍니다.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았고 얼마를 수익을 받고 어떤 종목에서 어떤 자리에서 이런 간단한 거라도 꼭 적으란 거예요. 몰빵 매수는 당신의 주식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결과를 반드시 가지고 올 것이고 반드시 가지고 온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안 좋은 습관이죠. 비중 엄청 들어가는 거 있죠. 본인의 돈의 막 50% 그냥 넣어버리고 몰빵 쳐버리고 그게 최악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이 매매 자체가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아시겠나요? 그러니 절대 해서는 안 된다. 9번 잘 벌어도 만약 한 번 몰빵으로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주식 자금이 전부 사라질 수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란 걸 잘 알길 바랍니다. 1년 동안 잘 벌었는데 한 번 몰빵 잘못 쳤는데 그 종목이 배임, 횡령, 거래 정지 이렇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죠. 주식 인생 끝이에요. 돈 다 묶여버리고 2년, 3년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또 한 10분의 1 건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그렇기 때문에 몰빵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살 땐 그 기업 분석의 재무제표를 단 한 번이라도 꼭 확인을 한 뒤에 매수를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 종목이 상패 위험이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재무가 튼튼한 회사인지 그 정도는 확인을 하란 거예요. 계좌 관리도 제대로 했고 비중 조절도 제대로 했고 종목 또한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종목에서 분할 매수를 제대로 했다면 시간이 조금 걸릴 뿐 최소한 잃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손실을 계속 보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욕심을 부렸거나 기다리지 못했거나 분명히 잘못된 게 있을 것입니다. 뭔가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실을 봤다면, 내가 만약에 손실을 봤다면 손실의 이유도 반드시 적고 반복적으로 실천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 오답 노트를 계속 쌓아가야 돼요. 수익 노트도 중요하지만 오답 노트가 더 중요해요. 수익 노트보다. 아시겠나요? 손실 노트죠. 손실 노트. 이게 훨씬 중요해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내가 생각하지 않은 충동 매매, 내동 매매로 인한 오답 노트, 뭐 손실 노트 이런 것은 적지 마세요. 그런 건 필요도 없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안 하면 되는 걸 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적어서 뭐 하겠나요? 안 하면 그만입니다. 안 하면 그만이다. 내동 매매는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매매를 딱 한 것만 수익 노트에 적거나 그리고 오답 노트를 꾸준히 쌓아가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기다림과 인내.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그 자리에 오지 않는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손실은 보지 않습니다. 주식시장 안에선 손실만 보지 않더라도 상위 10% 안에 든 것이라는 걸 알길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웃기겠지만 손실만 보지 않아도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손실은 보지 않는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욕심만 많고 기다리지 못한 다른 초보들보다 당신은 훨씬 앞서가고 있다 지금. 돈을 잃지만 않아도. 그리고 공부한 대로 기다리고 기다려서 만약에 종목이 매수 밴드에 딱 왔다면 계획한 대로 분할 매수를 과감하게 하세요. 자신 있게 하란 거예요. 그게 공부를 한 이유잖아요. 과감하고 자신 있게 안 할 거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겠죠. 맞죠? 주식 투자는 오늘, 한 달, 그리고 1년만 하고 그만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의 ATM 출금 수단으로 해야 하는 장거리 마라톤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이면서 조급해하지도 말고 급하게 하지 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1년 뒤에도 3년 뒤에도 5년 뒤에도 주식시장은 열릴 테고 재테크라는 것은 평생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내년에도 해야 되고 내후년에도 해야 돼요. 5년 뒤에도 해야 되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란 거예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우리에겐 시간과 현금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이 순응을 하고 본인이 공부한 대로만 실천을 하고 실행으로 옮겨야 합니다. 여유를 조금만 가지고 본인의 자금을 지키기만 해도 나는 시장에서 승리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한 자리에 오지 않는다면 주식을 절대 사지 말고 항상 현금을 들고 있길 바랍니다. 잃지 않아야 자금이 딱 살아 있어야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돈이 다 사라지면 돈을 벌고 싶어도 좋은 종목이 와도 돈을 벌 수가 없겠죠. 이 자금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딱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 딱 잘 사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과 손실만 보는 사람의 차이는 돈을 벌어가는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많이 이기는 사람이고 주식으로 돈을 매일 잃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많이 지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 멘탈 싸움이죠. 많이 이기냐 많이 지냐 이 차이예요. 맨날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이긴다는 거예요. 읽기만 하는 사람은 이길 때보다 지는 게 훨씬 많다는 거겠죠. 고작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매일 지는 사람이 이 거대한 주식시장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있을까요? 주식시장은 그런 나약한 마음을 끝없이 끄집어내고 당신의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끝없이 유혹하는 것이니 그런 나약한 마음이 튀어나오는 순간 또 주식시장에 맛 좋은 먹잇감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주식시장엔 유혹하는 게 너무 많죠. 반짝반짝거리고 막 여기도 반짝거리고 저기도 반짝거리고 저기도 반짝거리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초보 때는 반짝반짝거리는 걸 최소화시키길 바랍니다. 이거를 제가 자주 얘기를 하죠. 초보 때는 반짝반짝거리고 볼 수 있는 걸 최대화시키라고 최소화시키세요. 또한 주식은 최소 3년 이상은 꾸준히 공부를 하고 시장을 꾸준히 지켜보고 진정성 있게 꾸준히 공부를 하고 꾸준히 지켜보고 실전 경험을 쌓아가야만 그때서야 뭔가 조금씩 변화가 온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번 것은 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기준도 제대로 딱 안 잡혀있고 매매부도 제대로 안 잡혀있기 때문에 바람 한번 세게 불어버리면 언제든지 그 번 돈은 잃지만 않을 거 아니에요. 벌었다가 잃었다가 또 벌었다가 잃었다가 좀 많이 벌었다가 또 조금 잃었다가 또 많이 벌었다가 조금 잃었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테고 근데 그 돈은 바람 한번 세게 불면 언제든지 다시 시장에 다시 갖다 바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나는 왜 안 되지? 내가 1년 됐고 2년 됐고 3년 됐고 이랬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왜 계속 제자리로 돌아오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고 자책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들도 처음엔 다 그랬고 앞으로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나요?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매일매일 이 변화되는 주식시장에 적응을 하고 꾸준히 돈을 벌 수 있겠나요? 역사가 반복되듯이 주식시장도 3년 정도 주기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진정성 있게 공부를 하고 제대로 실천을 했다면
그때쯤부터는 주식시장이 조금 보이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3년도 꾸준히 공부를 하고 진정성 있게 시장을 꾸준히 지켜보고 경험을 했다는 가정하에요. 가정하에. 처음부터 절대로 주식에 그 어떤 환상도 갖지도 말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막 떼돈을 벌어서 이렇게 해야지,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초보자들은 오만 상상을 다 펼치죠. 상상의 나를 다 펼친단 말이에요. 그런 것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해야 할 생각은 오로지 잃지 않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실전 경험을 조금씩 계속 쌓아가는 것 뿐입니다. 이것만 하란 거예요. 이것만. 오로지 잃지 않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돈을 벌면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최대한 잃지 않겠다. 진짜 잃지 않겠다. 그 마음 하나로 실전 경험만 쌓아가라는 거예요. 주식은 같은 재료, 같은 차트 모양이 나오더라도 주가는 다르게 움직이는 예측할 수 없는 실전 경험의 영역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만의 경험의 데이터를 꾸준히 만들어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영역을 만드는 방법은 단 하나, 반복된 학습, 반복된 경험, 반복된 실천뿐입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선택과 집중력. 처음엔 관심 종목을 최소화시키고 볼 곳을 최소화시키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관심 종목이 많아지고 볼 게 많아지면 시선만 분산될 뿐이고 선택과 집중이 분산될 뿐입니다. 지금은 주식 화면에 볼 수 있는 창을 최소화시키세요. 화면이 복잡해지면 매매도 복잡해지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내동매매만 많아질 뿐 좋을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가 허송세월만 보내게 되니 지금은 볼 수 있는 걸 최대한 최소화시키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봐야 할 것은 주식 차트와 주문창, 그리고 관심 종목창, 호가창, 기업 분석창, 이 5개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다른 걸 볼 이유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공부하고 매매하는데 이 5개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걸 지금 너무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손실을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시겠나요? 뭐 남들이 해놓은 많은 화면들, 현란한 화면들, 그리고 컴퓨터 막 2대, 3대, 심지어 막 4대, 5대까지 관심 종목창에 수많은 종목들, 쓸데없는 거다. 그런 거 따라 한다고 안 벌리던 돈이 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주식 공부하고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컴퓨터 한 대면 충분합니다. 모니터 한 대면 충분하고요. 뭐 남들이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몇 대씩 이렇게 해놓고 막 위에도 이렇게 해놓고 쓸데없는 거 다 깔아놓고 쓸데없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아시겠죠? 저도 컴퓨터 한 대에 모니터 한 대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2대, 3대 이런 거 다 해봤지만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시선만 계속 분산되고 목만 아프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게 다 쓸데없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보고 한눈에 다 들어오는 게 좋고 편해서 지금은 그렇게 한 개만 보고 있습니다. 한 개만. 이게 제일 편해요. 주식은 내가 한눈에 다 들어와야 돼요. 내가 필요한 거 딱딱딱 이게 몇 개가 있으면 눈만 까딱까딱거렸을 때 다 들어와야 돼요. 이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시간이 지나서 주식으로 돈을 번다면 그때 수익으로 뭐 더 좋은 컴퓨터를 사든지 모니터 한 대 정도를 더 늘리든지 노트북을 사든지 하길 바랍니다. 본인이 지금 수익도 못 내는데 컴퓨터가 2대가 있다고 뭐 모니터가 몇 대가 있다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뭐 3대가 있다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시선만 분산되고 집중만 흐트려질 뿐이니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주식 잘 돌아가고 안 끊기는 컴퓨터 한 대면 충분합니다. 모니터도 한 대면 충분해요. 아시겠죠? 4의 1 뉴스 재료 호재. 뉴스 재료 호재는 주식시장에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고 이런 게 나왔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 재료와 호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을 잘 하고 그것을 기록을 또한 하시길 바랍니다. 뭐 그 종목의 거래량, 뭐 특이점,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를
하나하나 기록을 하시란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재료 호재라는 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면 오늘 나왔던 재료가 내년, 내후년에 또 나오기 때문에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재료를 본인 머리에서 바로 필터가 되기 전까지는 재료의 강도, 재료의 크기, 이 재료가 상한가 재료인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꾸준히 매일매일 기록을 해두길 바랍니다. 하다 보니 이제 더 이상은 안 해도 될 때,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기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5번째, 이 기준과 원칙.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기준과 원칙이에요. 손실이 나는 이유는 감정의 흔들림, 심리에서 좌우가 된다. 그 중에서 계획한 매매가 아닌 충동적인 매매, 비중 조절 실패, 미수 매매, 신용 매매, 본인의 원칙을 어긴 계좌 관리 실패, 원칙을 어긴 백화점 계좌 안에 종목이 너무 많은 거죠. 이런 게 원인이란 거예요. 이게 심리가 좌우가 된다. 손실이 난다. 첫 시세가 아니라면 시세가 날 대로 난 많이 올라간 종목은 아예 관심 종목에 두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길 바랍니다. 본인이 초보라면 지금은 그런 종목을 쳐다보지 말란 거예요. 이것만 보지 이 종목만 보란 거예요. 이거는 쳐다보지 말란 거예요. 여기서만 보세요. 물려도 여기서만 물려라. 바닥에서 거래량이 처음 터진 종목을 무조건 1순으로 정하란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물려도 1파에서 물리라고. 1파에서 2파, 3파에서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기. 그리고 절대 쫓아가는 매매는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한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그리고 과감하게 자리에 온다면 자신있게 매수를 한다. 아시겠죠? 만약에 안 오면 안 사면 된다. 안 사면 된다. 종목은 또 나오고 많고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오고 계속 나온다. 종목은 그 종목보다 훨씬 좋은 종목이 매일 나오기 때문에 안 오면 쫓아가지 말고 안 사면 됩니다. 아시겠죠? 5의 1 매수 매도 시나리오. 만약 종목이 발견이 됐다면 분할 매수 계획과 손절가까지 정확하게 시나리오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획을 짰다면 내가 얼만큼의 손실 확정을 지을지 이게 만약에 빠진다면 손절가까지 정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초보 때는 머리로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노트에 딱 적어 놓고 잘 보이는 것이 딱 두란 거예요. 이 노트를 본인이 생각하고 적어 놓은 대로만 실행을 하고 지켜야 합니다. 주식은 자기 자신만 믿어야 돼요. 아시겠죠? 또한 분할 매수 계획, 손절 계획까지 완벽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종목의 계좌에 또 늘어나 버리면, 이 종목이 계좌에 또 들어가 버리면 그 이전의 계획은 이미 무너진 것이고 그 계좌는 또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종목을 늘리지 말고 딱 생각한 종목만 딱 사란 거예요. 딱 개수를 딱 정해서. 아시겠죠? 본인이 계획한 대로만 계좌의 종목을 딱 포토를 채우고 그것을 지키는 훈련을 꾸준히 수익이 날 때까지는 끝까지 지키길 바랍니다. 종목을 많이 사지 말은 거예요. 더 늘리지도 말고 본인 계좌에 넣은 종목에서 만약 두 종목이면 이 두 종목에서 익절이든 손절이든 결과가 딱 나오면 그 다음에 다시 포트를 또 채우길 바랍니다. 만약에 종목을 진짜 더 추가하고 싶다면 금액을 더 쪼개서 최대 3종목까지만 계좌에 넣으세요. 최대 3종목까지만 계좌에 넣으세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막 많이 넣지 말은 거예요. 막 5종목, 막 6, 7 막 이렇게 하지 말은 거예요. 최대 3종목만 하세요. 최대. 그래야 계좌 관리가 돼요. 바로바로 대응도 할 수 있고 더 늘어나 버리면 대응을 못 해요. 그때는 지수 막 빠져버리고 이러면 대응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3종목까지는 대응을 바로바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를 뭐 날려버리거나 하나는 분할 매수를 딱 하고. 현금은 반드시 본인 주식 자금이 3천만 원이라면 아까 전에 현금 1,000만 원은 꼭 들고 있으라고 했죠. 3천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은 꼭 들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도 내가 못 지키면 주식으로는 평생 돈 못 번다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3분의 1을 들고 있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돈을 주식을 사지 않고 주식 자금의 3분의 1이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지금도 느끼고 있을 것이고, 느끼고 있다면 주식으로 돈을 벌어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손가락 잘못 놀리면 손가락 잘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본인의 욕심을 줄이고 꼭 현금 비중을 지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는 내가 공부한 지지점에서 해야지 빠진다고 아무 데서나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분할 매수는 지지에서만 하는 거예요. 지지에서 반등이 나올 거니까. 아시겠죠? 안 오면 안 하면 돼요. 분할 매수도. 자리 오면 하란 거예요. 5의 2 미수와 신용. 초보 때는 미수와 신용은 절대적으로 금해야 하고, 미수와 신용에 만약에 손대는 순간 본인의 주식 인생은 비참하게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초보는 맛 좋은 먹잇감일 뿐이란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미수와 신용을 왜 쓰게 해줄까요? 미수와 신용을 증권사에서.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실전에서 막 10년 그 이상 닳고 다른 주식시장인 놀이터인 사람과 붙어가지고 이길 자신이 있다면 뭐 미수고 신용이고 그때는 마음껏 쓰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럴 자신이 없다면 절대 미수와 신용은 아예 처음부터 손대지 말길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주식시장 안은 이 실전에서 막 10년 이상 돼 막 20년 닳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전쟁터라는 걸 꼭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5의 3 본인만의 기준 정하기. 1. 종목 선정. 2. 분할 매수 구간. 3. 종목당 분할 매수 비중. 4. 손절 구간. 5. 현금 비중. 이게 다 기준이죠. 본인만의 기준을 정하란 거예요. 이건 제가 예시로 해주는 거고, 본인만의 기준을 딱 정하면 그걸 지키란 거예요. 아시겠죠? 본인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기준과 원칙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나는 미수 신용을 쓰지 않겠다. 쓰지 마세요. 끝까지 이걸 지키세요. 두 번째, 3달 이상 수익으로 마감하기 전까지는 월급 이상으로는 절대 매매를 하지 않겠다. 딱 월급 정도로만 매매를 하겠다. 세 번째,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다. 많이 오른 종목 절대 건들지 않는다. 네 번째, 계란을 한 바구니에 절대 담지 않는다. 이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게 몰빵매매죠. 몰빵매매. 어차피 몰빵매매만 하면 주식에서 돈을 못 벌어요. 절대 벌 수가 없는 구조예요. 주식시장 자체가, 이 매매 자체가. 아시겠죠? 절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수익금은 곧바로 인출을 한다. 반은 쓰고 반은 다시 또 저금을 한다. 이 다섯 가지는 본인이 기준을 만약에 못 정하겠다면 이렇게 5개 하든지, 원칙은 이렇게 5개 하든지 이렇게 하란 거예요. 그리고 이걸 꼭 지켜야 한다. 왜?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식에서는. 아시겠죠? 지키지 않을 기준과 원칙은 필요 없어요. 딱 지킬 수 있는 건 그거를 딱 지키란 거예요. 본인이 딱 이걸 세웠다면, 기준과 원칙을 세웠다면 그건 지키란 거예요. 현금 비중 무조건 지키고, 손절, 칼같이 자르고, 분할 매수 비중, 분할 매수 구간, 종목 선정. 어떤 종목을 살 거냐, 미수와 신용, 목에 칼이 들어와도 쓰지 않겠다. 그냥 동결시켜버리겠다, 아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메뉴의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이 5가지만 잘 지켜낸다면 본인이 지금 초보일지언정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아마 손실 보기도 힘들 것이고, 만약에 손실을 계속 보게 된다면 뭔가가 지금 빠졌거나 이 중에 뭔가를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최소 5가지예요. 최소 5가지. 최소로 정해놓은 거예요. 더 많겠지만 일단 기준은 5개를 정한 거예요. 이 5가지는 반드시 지키기를 바라고, 그리고 본인이 주식시장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절대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절대 안 해야지. 해보니까 이거는 좋지 않더라. 그렇게 본인이 다짐한 것은 본인의 주식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걸 지켜내야 합니다. 본인이 다짐했던 것을 지켜야만 주식시장에서 롱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버리면 또 대빠꾸를 하겠죠. 조금씩 대빠꾸를. 그러니까 롱런을 하려면 본인이 다짐했던 것은 지켜야 한다. 뭐든지 처음에 습관을 잘 들여야만
그 습관이 몸에 배이게 되고 이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이게 돼버리면 나쁜 것은 머리에서 몸에서 이미 거부를 하게 됩니다. 오면 그냥 바로 쳐내버려요. 그냥. 그렇겠죠? 반대로 나쁜 습관, 안 좋은 매매 습관을 처음부터 머리와 몸에 적응시켜 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들, 아무리 좋은 매매법을 준들 머리와 몸에서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주식으로 돈을 못 벌 수도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아예 좋은 습관을 들여버리는 게 제일 좋다. 근데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습관이 좀 있더라도 이건 안 좋구나 깨닫고 안 하면 돼요. 좋은 습관을 그때부터라도 몸에 배이게 하면 돼요. 이 말을 꼭 명심하기를 바라고, 돈을 버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본인이 본인과의 약속만 잘 지킨다면 자동으로 벌게 될 것이니 본인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고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정글에서 맹수는 먹잇감이 사정권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숨조차 죽이고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잘 하시고, 그런 거 많이 보시죠? 맹수들 딱 웅크리고 있죠? 올 때까지 한 발짝도 안 움직이죠. 숨도 죽이죠. 숨조차. 주식시장 또한 이 정글이죠. 정글. 주식시장 또한 정글이에요. 전쟁터예요. 시간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것을 남들보다는 좀 더 일찍 깨우치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좀 더 일찍 깨우쳐서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허송세월 몇 년씩 보내는 사람들 많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